중공군의 전면 철수, 또 북한군의 무장 해제, 또 유엔에 의한 국제사회의 북한의 지원 차단, 또 모든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대표의 참가 보장, 또 한국의 주권이라든가 영토 침범에 관련된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부하는 그 5가지가 바로 5개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을 국민 총권리의 날로 정하고 국민대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그동안에 북한이 남침했죠. 인명과 또 많은 재산을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적인 상황으로 회복한다는 건 아무런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채로 또 북한이 언제든지 다시 침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휴전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통일을 열망을 했던 거죠. 하지만 같은 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휴전회담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남한이 배제된 채 흘러가던 휴전회담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관련국은 1951년 7월 10일 개성 동북쪽의 한옥집 내봉장에서 첫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남한 정부가 회담의 주체로 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상단엔 백선엽 당시 일군 단장이 포함됐지만 단지 한국인이었을 뿐 대표성도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었던 참관인에 불과했다. 25개월이 걸렸습니다. 크고 작은 회의가 700회나 열렸어요. 한국군 대표 백선엽 장군, 초대 대표는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참여를 했어요. 그야말로 옵저버입니다. 발언권도 없고 물론 결정권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휴전회담 회의록에 한국군 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엔군 일원으로서 유엔군 수석 대표의 통제하에 협상에 참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도 딱히 다르진 않았다. 협상 대표로는 남일 북한군 총참모장이 나섰지만 협상의 주도권이나 결정권은 중국과 소련이 있었다. 그 회담의 어떤 정 대표는 북한군 그 총참모장을 맡고 있었던 남일이 맡고 부대표를 지원군 측의 그 덩화라고 하는 인물이 맡았습니다. 구성 체계상 북한이 정 대표를 맡고 회담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 정전회담의 어떤 주된 그 책임과 지도는 마오쩌둥이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북이 회담의 주체로 서지 못한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 그런 만큼 회담 장소 선정부터 입장 방식까지 일거수일투족이 선전전의 대상이 됐다. 사전에 유엔군의 차량에 백기를 달고 이동하도록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백기를 달면 자동 통과를 시켜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의 무장병이 감시하면서 이동하게 했었는데 이 장면을 공산 진영의 사진사들이 찍어서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승자인 것처럼 홍보한 사진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담장에서 유엔군이 테이블에 유엔기를 올려놓자 공산군은 유엔기보다 더 큰 공산군기를 올려놓음으로써 기싸움을 펼치기도 했었고 유엔군보다 더 높은 의제를 설치해서 마치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공산군이 유엔군을 내려다보면서 회담을 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제 합의에만 16일이 걸렸는데 양측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휴전 감시기구 및 권한, 포로 송환과 정치회담 건의 등을 의제로 정했다.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군사분계선의 기준으로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유엔군 측은 현 접촉선을 주장했다. 공산군 측은 전쟁 전에 38도선을 기준으로 20km의 비무장지대를 둘 것을 제의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엔군 측에서는 이미 북으로 진출한
아군을 철수시켜야 했고 이는 곧 항복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전쟁에서 잃은 것을 회담에서 되찾으려 하지 말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공산군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현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32km가량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고 맞섰다. 평양 원산에까지 이르는 선으로 이 또한 공산군 측이 받기 어려운 난이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회담장 밖에선 더 치열한 대치가 계속됐고 2달가량 회담이 멈춰선 사이 유엔군 측은 평양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며 전선을 16km가량 북진시켰다. 195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개되었던 유엔군의 하계 그리고 추계 공세가 북한을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대대적인 공습으로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이나 도시들이 폐허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고,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0월 말이 돼서야 재개된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38도선 분계선 주장을 철회하며 가까스로 군사분계선 기준이 합의됐다. 양측은 지상군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합의로 회담 중 중립지대로 설정됐던 개성과 옹진 반도를 북측에 넘겨주게 됐다. 개성은 전쟁 전에 남한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연백평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 정부나 국민들은 개성과 옹진반도 지역을 확보하기를 절대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개성을 휴전회담 장소로 함으로써 그건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 실패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회에서는 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성을 중립지대에서 벗어나도록 결의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개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